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담을 이야기해본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 평소엔 내 마음속에만 담아뒀었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거든. 딱히 그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면 나 역시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내 시점, 방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었던 난 혼자서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습지를 카약으로 탐험하기로 결정했지. 엄마는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난 그 당시 캠핑, 배낭여행, 카약을 7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야지 생존술에 상당히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나 역시 우리 아빠처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방 차원에서 아빠는 나에게 증조 할아버지의 오래된 마멋 사냥용 소총을 줬어.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의 마멋 사냥용 소총은 다름 아닌 M1903 스프링필드였지. 어찌됐든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 미지의 세계로 떠났어. 에버글레이즈의 만기의 섬 부분을 카약을 타고 돌아다니기로 결정했고, 초콜로스키라는 작은 섬에서 출발하여 야생으로 향했지. 황홀한 기분이었어. 마침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게 된 거야. 난 모먼케이라는 작고 초라한 캠핑장에서 캠핑을 해. 첨부한 사진이 그곳이야. 거기까지 가려면 카약으로 10마일 이상 가야 했고, 거기에 더해 그중 일부는 맹그로브 사이를 헤치고 길을 찾아가야 했었지.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엄청 피곤했었어. 캠프를 세우고 저녁을 하고 일몰을 구경한 후 잠자리에 들어. 나는 멀리서 들리는 하울링 소리에 잠을 깨. 늑대 소리 같았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늑대는 에버글레이즈에서 이미 한 1910년대 이래로 멸종된 상태였다는 거야. 살짝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와 그 하울링 사이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걱정하진 않았어. 아침,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카약에 올라 남쪽으로 계속 전진했고, 어쩌다 로스트맨즈 강을 따라 내려가게 되었어. 올린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야. 강 하류에서 캠핑할 장소를 찾았고 캠프를 세우고 밥을 먹은 다음 잠에 들어. 그 밤이 아마 여행 내내, 그리고 아마도 평생 동안 내가 편안하게 잤던 마지막 밤이었을 거야. 다음날 아침, 개운한 상태로 일어나 강을 따라서 더 내려갔고, 그러다 결국 본토에 도달하게 돼. 올린 사진에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야. 거기서 동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걸어갔고, 그쯤에서 나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해. 그리고 그건 실수였지. 나는 발을 헛디뎌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다음 기절하고 말아. 약 2시간 정도 후에 정신을 차린 나는 몸을 추스르고 방향을 잡은 후 카약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카약이 있던 곳에 도착했는데 카약은 사라지고 없었어. 밧줄은 여전히 맹그로브에 묶여있지만 중간부터 무언가에게 씹혀져 끊겨있어.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해. 내 빌어먹을 카약이 사라졌어. 텐트, 대부분의 식량, 물, 각종 장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 이동수단까지 사라진 거야. 밤을 맹그로브 숲에서 보내고 싶진 않았기에 육지에 오르기로 결정해. 육지로 나가 그래놀라바를 먹은 후 아침에 북동쪽으로 향해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어. 나는 배낭을 베고 불 옆에 누워 잠이 들어. 그리고 불과 4시간 후 하울링 소리에 깨어나. 늑대의 하울링 소리. 또다시 한번 이 근방에선 멸종되었을 터였던 늑대의 소리에 당황해하며 풀숲들을 향해 불빛을 비췄어.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크기의 늑대를 봤어. 저렇게 큰 늑대는 태어나서 처음 봐. 콧불소 정도의 크기를 상상하면 될 거야. 깜짝 놀라 뒤집어진 난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마른 장작 전부를 불에 집어넣었고, 꺼져가는 불 옆에서 소총을 손에 쥔 채 밤을 보냈어. 그러다 결국 놈들은 떠났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 해가 뜰 무렵 나는 곧바로 북동쪽으로 향했어.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저 도움을 받고 싶었어. 무릎 높이의 물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중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소총을 버리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때 그 늑대들이 다시 떠올랐어.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 한 10분 정도마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맹그로브 숲 중앙에 작은 육지가 나타나. 나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고 생각해. 공터로 걸어 들어가자 건물이 하나 보여. 그건 피라미드였어. 이런 에버글레이즈 늪지 한가운데 말이야. 첨부한 사진과 비슷하지만 좀 작아. 나는 피라미드가 이렇게 외진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당혹스러워해. 지역 부족들이 이 정도까지 발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움직여야 해. 하지만 방금 난 에버글레이즈 한가운데에서 숨겨진 피라미드를 발견했잖아.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이걸 찾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려 들걸? 나는 최소한 이것을 살펴보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꼭대기를 올라갔고 거기엔 구덩이가 있었어. 그냥 어두운 구덩이 하나. 구덩이 안쪽에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 더 잘 듣기 위해 손을 짚고 엎드려. 나는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아. 구슬프고 고통에 찬 곡성이. 나는 잽싸게 일어나 거기서 도망치려고 해. 나는 서두르다가 넘어지고 말아. 익숙한 패턴이지. 내가 넘어지자 울부짖는 소리는 아예 비명소리로 돌변해. 마치 벤시의 울음소리 같았어. 10마일 이내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걸 들었을 거라고 확신해.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 그때 그 빌어먹을 멍멍이들이 돌아온 걸 본 난 서둘러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 5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전부 다 엄청나게 컸어. 나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사이프러스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고 그 중에 제일 큰 개새끼한테 5발 한탄창을 전부 박아넣었어. 놈은 피를 흘리며 나무 아래에 쓰러졌고 피라미드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는 차츰차츰 더 커져만 가. 늑대의 무리가 죽은 늑대를 맹그로브 숲 안으로 끌고 가. 나는 이때다 싶어 나무에서 뛰어내려 북동쪽을 향해 내빼기 시작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낭도 챙기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맹그로브 나무 사이를 달려. 심지어 소총도 버려버렸어. 어차피 총알 없이는 짐덩어리일 뿐이야.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더 이상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 목도 바짝 마르고 배도 고프지만 계속 전진해. 이윽고 도로에 도착해. 그 도로 루프로드 시닉 드라이브에는 경찰차가 잔뜩 서 있었어. 나를 발견한 경찰들이 망설여. 내가 지옥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몰골을 하고 있었거든. 경찰들은 나한테 물과 그래놀라 바를 가져다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어.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로 올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몇 시간 전 도로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총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고 신고를 해왔고 그 이래로 쭉 수색해오고 있었다고 말해. 병원에 이송된 날 경찰이 신문했고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길을 잃었었고 총은 악어한테 쏘았던 거라고 이야기해. 그 말에 납득한 경찰들은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았어.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이 나를 보러 나타났고 나는 아빠한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놔. 당연히 아빠는 나를 믿지 않았고 탈수 때문에 환각을 본 거라고 말했지. 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아빠는 나를 망상증과 환각 증세로 정신과에 보내게 돼. 고마워요 아빠. 나는 이 이야기를 각각 2사람한테 얘기했고 둘 다 같은 반응을 보였어. 다시는 그 장소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이 일에 대해선 잊어버리고 싶지만 왠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글을 썼어.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 어차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거기서 뭘 발견했던 건진 모르겠어.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모르겠지. 익명 6653. 네가 헛걸 본 거야. 그건 탈수 증세였겠지. 다시 상기시켜주자면 나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늑대 소리를 듣고 늑대를 보았고 카약을 잃어버린 후에도 반쯤 찬 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다 피라미드를 봤을 때에는 물을 마시지 않은 지 아직 24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 익명 5861. 그런데 왜 피라미드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야? 고고학자나 대학 교수한테 가서 숲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말해. 늑대나 비명소리까진 말하지 말고 그냥 그 건물에 대해서만 말이야. 사람 몇 명 데려가서 보게 하든지. 내가 고고학자나 대학 교수한테 다가간다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진 않아. 애초에 에버글레이즈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했다니 터무니없이 들릴 테고 그 지역 전체의 역사도 다시 써야 할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자원이나 시간을 낭비하려 들지 않을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카약으로 처음 출발했던 초콜로스키에서 시작하는 개선된 지도를 첨부했어. 녹색 선은 첫째 날, 빨간색 선은 둘째 날, 보라색 선은 셋째 날, 주황색 선은 넷째 날이야. 검은색 점은 캠핑을 한 곳이랑 구출된 곳이고, 넷째 날은 도보로 맹그로브니 뭐시기니 이것저것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는 주황색 원 안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황색 점선은 대략적인 추정일 뿐이야. 익명 7003. 마못 사냥용 소총이 스프링필드였다고? 뭐 증조 할아버지가 마못이랑 뭔 수라도 줬냐? 나도 그때 똑같은 생각했었어. 익명 7752. 로스트맨즈 리버를 따라 캠프장이 흩어져 있네. 피크닉 벤치 등등. 구글 지도로 한번 둘러봐봐. 그리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만 아니면 오피가 그 강에 진짜로 피라미드형 건물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준 걸 텐데 아쉽네.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사 링크는 고맙다. 나도 에버글레이즈 주변의 다른 피라미드에 대해 들어봤지만 간헐적으로만 언급되는 것 같아. 로스트맨즈 리버 근처에 있는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들어봤지만 그쪽의 이야기론 자기들은 멀리서만 바라보았을 뿐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다고 말했어. 멧돼지 타는 남자.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중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나이트 비전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있었어. 늑대 무리가 독일을 통해 네덜란드로 들어가고 있었고 뉴스에서 이 얘기로 시끌시끌했지. 탄켄베르크라는 언덕 근처 숲에서 딱 좋은 나무를 발견했어. 특종을 노리고 있었지. 내 번쩍번쩍한 새 카메라를 나무에 묶어서 설치해두었고 다음날 다시 와서 사진을 확인해. 새랑 작은 사슴 외에는 찍힌 게 없었어. 고작 새 몰카나 찍자고 400유로를 썼다고? 우울한 기구리 .jpg. 이걸 2-3주 동안 반복했어. 더 많은 새들, 사슴, 그리고 멧돼지 약간.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기 위해 사진들을 전부 프로젝트 파트너이자 내 학교 친구에게 보내놓아. 다음날 스페인 음식점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 친구로부터 온 3통의 이메일. 그중 2개는 희귀한 새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메일에서 친구는 지금 당장 내가 일주일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라고 재촉했어. 폴더에 들어가 사진을 열어. 사진엔 폴아웃 4에 나오는 페럴 구울이 멧돼지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찍혀 있었어. Holy shit, .jpg. 나는 긁고 있던 브라를 거의 뜯어낼 뻔해. 잠시 정신줄을 놓았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어떡하지? 경찰서에라도 갈까? 아니 경찰이 뭐 어쩔 거야. 돼지 타고 돌아다니는 동화 속 캐릭터에다가 뭐 수배라도 내리게? 그러진 않겠지.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에게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여주기엔 정신나간 놈이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 친구에게 물어봐. 이거 사진 딴 사람한테 보여준 적 있어? 우리 부모님이랑 삼촌한테.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말 집으로 돌아간 난 엄마에게 사진을 보여줘. 엄마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한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더니 할아버지가 멧돼지를 타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언급해. 수상할 정도로 구체적인데? 다음날 할아버지를 찾아간 나는 할아버지한테 그 멧돼지 타는 남자에 대해 물어봐. 처음에 할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지만 이내 기억해내곤 미소를 지어. 할아버지는 멧돼지랑 데레크라는 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그가 이 숲의 수호자라고 말한 다음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에게 총을 쏘았다가 저주를 받은 늙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할아버지는 책장으로 가더니 금으로 된 장식이 달린 오래된 가죽 표지의 책을 꺼내와. 표지에 적힌 제목은 제가 읽을 수 없는 저겁니다. 난쟁이, 물속의 괴물, 마녀 등 지역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 와일드 헌트 챕터에서 나는 멧돼지 타는 남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찾았어. 저주받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가 중세시대의 신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진또배기 바이킹 이야기들. 나는 할아버지한테 말해. 데르크라니 신치고는 이상한 이름이네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어. 그건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지. 그의 진짜 이름은 말하면 안 돼. 불행이 찾아오거든. 나는 웃으면서 볼드모트 같다고 말했어.
그냥 그 와일드 헌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징조라는 듯해. 할아버지가 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해. 그거 이름이 프로인가 프레이인가 하지 않았나? 할아버지가 단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이기 시작해. 네가 방금 뭐라고 했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니까? 엄마야, 할아버지가 이 정도로 미신을 믿는 사람인지는 몰랐어. 할아버지가 좀 진정된 후 난 내가 숲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줘. 할아버지는 침묵해. 1분쯤 후 할아버지가 중얼거려. 심지어 창까지 가지고 있네. 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형체 뒤에 창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어. 전쟁 나팔이 없어. 할아버지가 말해. 나팔이요? 내가 말해. 할아버지가 책을 넘기자 거기에는 멧돼지를 타고 있는 게르만인처럼 생긴 남자를 그린 아주 멋진 그림이 있었어. 그는 나팔을 불고 있어. 나팔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물었고 그러자 그가 사냥하는데 도움을 줘. 같은 막연한 대답이 돌아와. 며칠 후 데르크 혹은 프로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았고 알고 보니 그는 고대 게르만족의 신 같은 거였고 거의 모든 게르만 문화권 국가마다 그를 칭하는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더라고. 네덜란드와 독일에선 그를 프로 또는 프레이라고 부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선 그를 프레이어라고 부르며 다산의 신이라고 해. 저 비주얼로 말이야. 내가 사진을 찍었던 탄켄베르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고 거기엔 작은 중세시대 신전이 있었어. 탐파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 인간 재물을 바치기 위한 신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어. 재미삼아 그 신전으로 향했지만 조그맣게 복원해놓은 신전과 멋진 숲 풍경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어. 신전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 몇 명과 마주쳤고 나는 그들에게 탐파나에 대해서 물어봐. 그들은 약초와 자연을 관장하는 여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나는 그 남자한테 데르크에 대해 물어봐.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모든 물건들을 모아 집 안으로 들인다며 자정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물건들은 데르크가 와서 아작을 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해. 아마 심지어 사람까지도. 나는 물어. 프로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내가 자기 아내를 후리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쳐다봐.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마. 그 남자가 말해. 나는 웃으며 대답해. 걔가 뭘 어쩔 건데요? 빗자루라도 훔쳐가나? 그 남자가 반복해.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마. 그 남자가 자리를 떠나. 내 평생 그렇게 이상한 대화는 처음이었어. 일주일이 지나자 한 남자가 지역 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멧돼지 타는 남자를 보았다고 이야기해. 그가 본 것이 바로 데르크였을 거야. 그 남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 다음날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 집엔 아무도 없었어. 막다른 길인 것 같네. 난 집으로 돌아가. 3일 후에 그 남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아마도 그게 데르크를 꼬라본 대가였겠지. 나는 경찰서로 가 내 친구 프로에 대한 걸 보여주기로 결심해. 경찰이 나에게 내준 커피는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역겨웠어.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내가 우리 친구 프로에 대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던 그때 새벽 4시에 우리 집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 정부인지 경찰인지에서 나온 웬 덩치놈들이 들이닥쳐 내 장비들을 전부 압수해갔어. 내 카메라랑 내가 데르크를 위해 특별히 구매한 새 카메라, 핸드폰, 노트북까지. 얼마 안 된 머리를 빗질해 넘긴 퉁퉁한 체형의 남자가 내 하드드라이브에 사진이 더 있는지 물어. 없는데요? 어찌됐건 가져가. 거기엔 야동도 좀 들어있었는데. 아니, 그런 종류는 아니고 평범한 거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난 구글 드라이브에 내 모든 사진을 백업해놨었지. 해커맨.gif.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 나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해. 아마 데르크 일 때문이겠지.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카메라도 몇 개 샀어. 최근엔 탄켄부르크 숲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하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곧 중퇴할 것 같아.
데르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살펴보는 데에 매달리고 있어. 그저 데르크가 저기 바깥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야.